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2026년 대한민국 경제를 말 그대로 강타하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경제 위기를 이야기할 때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우에 많이들 비유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이른바 3고 현상은 잠시 쏟아지고 마는 소나기가 아닙니다. 이건 글로벌 경제의 근본적인 기후 변화입니다. 아예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버린 완전히 새로운 현실이라는 거죠. 자, 지금 당장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 아니면 투자하고 계신 기업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죠.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똑같이 험악한 경제 기후를 맞이했는데 어떤 기업은 거센 바람을 이용해 풍차를 싱싱 돌리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어떤 기업은 그 비바람에 속절없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지금 어느 쪽 배에 타고 계십니까? 오늘 살펴볼 뼈대입니다. 2026년 3고 시나리오부터 시작해서요. 지표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산업 양극화, 위기를 기회로 넘은 수혜 업종, 반대로 벼랑 끝에 몰린 위기 업종, 그리고 가장 중요한 AI와 에너지 생존 전략까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2026년 3고 시나리오, 이 피할 수 없는 새로운 현실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숫자 2.5%. 이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 네, 우리가 너무나 좋아했던 0%대, 1%대 달콤한 저금리 시대는 이제 공식적으로 완전히 막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하는 기준금리가 이 2.5% 선에 아주 꽉 박혀버렸거든요.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도 관리해야 하고 미국의 통화정책 눈치도 봐야 하고 한마디로 이제 기업들이 돈 빌릴 때 내야 하는 값이 원래 비싼 게 당연해진 시대가 온 겁니다. 두 번째 폭탄, 바로 환율입니다. 1350원. 와, 예전 같으면 정말 뉴스 특보가 날 숫자지만 이제 이게 그냥 기본입니다. 뉴 노멀이죠. 미국 관세 이슈에 하루가 다르게 널뛰고 엔화랑은 아예 한 몸처럼 묶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싼 달러 주고 밖에서 원자재 사와서 물건 만들어야 하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숨이 턱턱 막히는 원가 상승의 주범인 셈이죠. 세 번째는 유가입니다. 지금 석유 시장 상황이 아주 다이내믹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기름이 남아돌아서 63달러까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데요. 중동에서 총성 한번 울리고 리스크 터질 때마다 우리 동의 주유소 기름값은 리터당 2,000원 뚫을 기세로 무섭게 치솟잖아요. 기업들은 이 극단적이고 미친 듯한 비용 널뛰기를 매일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3고 현상이 진짜로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두 번째 파트인 산업 양극화 지표에서 냉혹한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지표가 하나 나옵니다. 이자 보상 배율, 줄여서 ICR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회사가 장사해서 번 돈으로 은행이자라도 낼 수 있냐, 이걸 보는 겁니다. 만약 이 숫자가 1 미만이다? 은행에 10만 원 이자 내야 하는데 번 돈이 10만 원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빚내서 빚 갚는 말 그대로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 수치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업종별 격차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기계 업종은 무려 5.0이에요. 금리가 아무리 뛰어도 아주 끄떡없습니다. 튼튼하죠. 그런데 건설은 1.0으로 간신히 턱걸이 중이고 부동산은 0.3에 불과합니다. 체력이 넘치는 업종과 당장 내일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업종. 이 충격적이고 극단적인 양극화가 바로 현재 우리 산업의 진짜 모습입니다. 기름값 오르는 것도 타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 매출에서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요. 화학업종은 무려 16.7%나 됩니다. 유가가 조금만 출렁거려도 수익이 그냥 녹아내리죠. 반면에 조립 위주인 기계업종은 단 2.2%밖에 안 돼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오히려 딛고 날아오른 승자들은 누굴까요? 세 번째 파트, 수혜 업종들로 넘어가 보죠. 압도적인 첫 번째 승자, 단연 IT와 반도체 업종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전 세계가 AI 하겠다고 난리니까 이 회사들의 주력인 D램 가격이 확 오르고 있죠. 게다가 수출 기업이라 물건 팔고 달러로 돈을 받잖아요. 아까 부담스럽다던 고환율이 이분들한테는 오히려 이익을 뻥트게 해주는 마법의 지팡이인 겁니다. 워낙 현금도 많아서 고금리 따위는 전혀 위협이 안 되는 무풍지대에 있습니다. 조선이랑 자동차 산업도 아주 펄펄 날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업체들 배 팔고 든든한 달러로 받으면서 그 길었던 불황을 끝내고 무려 10조 원 규모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역시 우호적인 환율덕 톡톡히 보면서 446조 원이라는 기록적인 매출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경제를 멱살 잡고 끌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죠.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이죠. 반대편엔 낭떠러지 끝에선 전통의 거인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 한계에 달한 위기 업종들입니다. 포스코, LG화학 같은 철강, 석유화학 산업. 지금 정말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이중고에 빠졌습니다. 환율 뛰고 유가 뛰니까 외국에서 사오는 원재료 비용은 미친 듯이 폭발하는데 글로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비싸진 원가를 제품 가격에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 누르고 아래서 찌르는 이 끔찍한 압박 때문에 결국 이 거대 기업들의 ICR마저 일 밑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뼈아픈 타격을 입고 있는 곳은 역시나 건설과 부동산입니다. 무려 5년 연속으로 투자가 줄었어요. 뉴스에서 정말 많이 보셨을 PF 대출 리스크. 고금리 때문에 이자 폭탄 터지면서 중소건설사들은 손발이 완전히 마비됐고요. 시멘트나 철근 같은 자재값은 하늘을 찌릅니다. 앞서 보셨던 ICR 0.3이라는 숫자, 이건 당장 내일 쓰러져도 이상할 게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이연된 구조조정입니다. 이게 2026년 한국 경제의 가장 거대하고 무서운 리스크예요. 예전처럼 정부가 싼 이자로 구제해주면서 버티게 해주던 시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ICR 1도 안 되는 한계 기업들이 픽픽 쓰러지기 시작하면 돈 빌려준 금융권이 흔들리고 결국 실물 경제 전체가 얼어붙는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가 돌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대로 가라앉아야만 할까요? 마지막 5번째 파트,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생존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딱 3가지 단계가 필수적입니다. 첫째, 뼈를 깎는 자산 구조 조정. 피눈물이 나더라도 부실한 건 빨리 털어내야 합니다. 둘째, AI를 통한 생산성 혁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AI는 단순히 챗봇 같은 게 아닙니다. 원가 압박을 확 낮춰주고 제조 공정을 최적화해주는 말 그대로 생존용 무기로서의 AI입니다. 셋째, 화석연료에 목매지 않게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 이 3가지가 생존 필수 조건입니다. 눈치 빠른 기업들은 벌써 움직였습니다. 고유가 위기를 오히려 엄청난 성장 기회로 역전시킨 기업들이 있죠. 배터리로 에너지 저장 장치를 꽉 잡은 삼성 SDI, 시장 환경에 발맞춰 LFP 배터리로 영리하게 확장한 LNF, 그리고 태양광으로 아예 신재생 에너지 독립을 선도하는 OCI 홀딩스 같은 것들입니다. 위기 속에서 탄생한 완전히 새로운 판의 주도주들이죠. 자, 2026년. 그냥 꾹 참고 견뎌야 하는 우울한 한 해가 아닙니다. 산업의 판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적인 분기점이에요. 여러분은 이 거대한 기후변화를 튼타 기술을 혁신하고 체질을 확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지도 않을 금리 인하라는 헛된 희망만 붙잡고 속절없이 가라앉으시겠습니까? 앞으로의 미래, 그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내용은 종합경영보고서의 일부로 상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데이터는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고서 해설이 여러분의 생존 전략에 깊은 통찰을 더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